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1년에 했던 다이어트를 짚어보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저도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빠지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제작해보았습니다. 이때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몸을 만난 다이어트였어요. 저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된 이 시간들이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습관을 계획하고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정성껏 준비하느라 영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제 다이어트 요약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저는 체지방률 29.5%에서 시작해서 15%까지 빼는 게 목표였습니다. 당시 15%라는 수치는 체지방률에 따른 여자 몸매를 유튜브에서 검색하면서 제 추구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체지방률 14.6%까지 뺄 수 있었고 바디 프로필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캘린더는 운동 기준으로 큰 변화가 있었을 때를 표시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저는 목표 잡을 때 컨셉 정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컨셉을 정하는 편인데 2021년 다이어트의 컨셉은 한 주간 생활해보고 전주에 빠졌으면 똑같이 유지, 빠지지 않았으면 행동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운동이든 식단이든 하나씩 변경해보는 거예요. 당시 저는 1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PT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흐름으로 인바디를 정리해 볼 거고요. 추가했던 운동들과 식단들, 그렇게 바꾸었을 때 어떻게 체중과 체지방률이 변화했는지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몸을 만들기까지 식단보다는 운동으로 뺐다 할 정도로 식단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잘 빠지는지를 이때 정립해 나간 것 같아요. 식단 파트에서 중간중간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달 전부터는 매일 눈바디를 촬영했거든요. 그 눈바디 변화들이랑 당시 만들어둔 하루 브이로그도 영상 후반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영상들은 21년에 촬영하고 만들어둔 영상입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한 초기 저는 체지방률 29.5%를 찍었습니다. 제 키는 162cm이고 당시 체중은 57.7kg, 체지방률은 29.5%였습니다. 2020년 11월 17일에 PT를 등록했는데 이때 1회 수업 후에 센터 사정이 생겨서 1월부터 시작이 가능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 근처 헬스장을 추가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걷기 유산소 정도만 했었고 19일 전까지는 그렇게 잘 나가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1월 19일에 제 인바디를 보면 피크 때보다는 체중, 체지방량, 체지방률 모두 조금 감소해 있었습니다. PT는 이때부터 주 2회 했었고 PT 가는 날은 PT 받고 유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2월까지는 집 근처 헬스 기간이 남아서 다른 날들은 집 근처 헬스장에서 공복 유산소만 했었습니다. 이때는 빨리 걷기 정도로 30분에서 90분까지 최소 시간만 정해두고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치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1월은 19일부터 말일까지 당시 몸무게의 눈바디 변화가 거의 없다고 느꼈던 때입니다. 57에서 54kg 때는 급진급파하면서 자주 보던 몸무게라 그랬던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 체중만 나온 수치는 샤오미 체중계 2세대로 잰 것입니다. 몸무게 변화가 크지 않다고 느꼈던 1월까지 식단을 보시면 저는 빵을 정말 좋아해서 삼시세끼 빵을 먹는 타입이었어요. 하루 한 끼는 한식으로 바꾸자는 습관을 세웠고 이때는 빵이든 야식이든 제한하지 않고 양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중간중간 간식도 먹었고 맥주를 마시는 날엔 안주도 원래 먹던 양의 3분의 1로 덜어서 먹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배고플 때 먹는 방식으로 제가 가장 배고파하는 시간, 하루 중 가장 헤비한 음식을 어느 시간대에 먹어야 하는지를 찾아갔었고 지금까지도 사실 식사 시간은 불규칙한 편이어서 이번 다이어트는 식단 중심으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이때 제가 식단에서 느낀 점은 음식 종류 상관없이 식사량을 줄여 먹으면서 잘 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지인 중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뺀 친구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폭식이 터지는 구간이 생기고 기존에 먹던 음식들로 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적은 양을 자주 먹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두 번째 경우를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전에 저는 16시간, 18시간 간헐적 단식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실패하면서 느꼈던 건 공복 간격이 18시간이었더라도 남은 6시간을 텀을 두어 2시간, 2시간, 2시간 공복 간격을 길게 먹는 경우와 6시간 내리 조금씩 계속 먹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보자면 저는 후자의 케이스였어요. 몸무게를 유지할 때는 꽤 괜찮은 방법이었지만 뺄 때는 단시간 내에 적은 양을 계속 먹는 것도 잘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단을 기록해보니 제가 먹는 식사에 생각보다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모든 식사에 단백질을 하나라도 끼워 먹자는 식단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단지 밸런스도 맞추려고 했었고요. 이때부터 빵이 아닌 과일류 등의 좋은 음식으로 하나씩 대체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헬스 기간이 끝날 때쯤인 2월 17일 문득 든 생각인데 길을 가다가 순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햇볕도 따스하게 비추고 이때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스쳤냐면 근데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고 있지 않지?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행복하다고 느꼈던 감정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원하는 모습대로 사는 데는 저를 막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꽂혀 있었고 그래서 마치 마음에 쏙 드는 물건 하나 고르듯이 경쾌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나를 선택하는 100일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날 야외 바디 프로필 문의를 했었고 필라테스를 추가로 등록하고 일주일 뒤부터는 PT샵에도 주 6일 나가는 일정으로 PT가 없는 날은 개인 운동을 하러 갔었습니다. 1시간 배운 것을 복습하고 40분 유산소 정도 하고 왔어요. 그리고 3월 4일 야외 바디 프로필 오픈 일정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 104일 뒤인 6월 16일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2월 셋째 주까지 몸무게도 55에서 56kg을 왔다 갔다 했는데 식단을 바꾸고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설 연휴도 끼어 있었는데 연휴 때 찌지 않은 게 다행이라 할 정도였습니다. 2월 18일을 보면 54kg을 만나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때를 생각해보면 그 전날인 2월 17일 데드리프트 중량을 40kg으로 처음 바꿨고 또 집 근처 필라테스를 시작한 다음 날 잰 결과였어요. 그 후로 3월까지 필라테스 주 3회, PT 주 2회, 개인 헬스 주 4회를 병행하였습니다. 이때 무게는 계속 54kg대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저는 왜 변화가 없는 걸까? 이것보다 얼마나 더 운동을 해야 빠지는 거지? 식단도 조금 먹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뺀다고 해도 이 식단을 내가 유지할 수나 있을까? 그렇다면 바로 찔 텐데 지금 하는 노력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3월 17일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인바디를 잰 결과를 보니까 체지방률이 23.7%로 4.9%나 줄어 있었습니다. 체중은 1월 대비 2.2kg 줄고 근육량은 늘고 체지방이 많이 감소하고 또 놀라웠던 건 내장 지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3월부터는 체중 53에서 54kg 구간입니다. 꾸준히 개인 운동 주 4, PT 주 2, 필라테스 주 3회를 하고 있었고 식단도 비슷하게 먹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3월 말 쟀던 기록을 보면 체지방률도 쪄있고 근육은 빠지고 체지방이 쪄있었습니다. 눈바디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서 좀 속상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저는 식단에서 또 하나의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상황을 보면 2월에는 여기 보이는 정도의 일탈이 있었고 3월에는 이런 일탈만 있었습니다. 이 정도 치팅이면 살 뺐던 사람들이 갖는 정도의 치팅주기 아닌가? 왜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치팅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꾸준한 식단 사이에 듬성듬성 있는 치팅이 몸의 체질 개선을 하려는 딱 그 시기에 이날이 계단식의 마지막 평평한 구간이었을지 모르는 바로 그 시기에 있었다면 갑자기 들어오는 음식들 때문에 쭉 제자리 걸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을 빼는 두세 달의 기간 동안은 비슷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 치팅 때는 다이어트식 범주에서 약간 다른 음식을 먹는 정도가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4월 식단부터 실천해 보게 됩니다. 4월에는 체지방률은 22%대로 2% 내려갔는데 근육이 붙으면서 체중은 55kg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4월에 가족 찬스로 필라테스를 8회 정도 추가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집 근처 주 3회 기존 필라테스에 주 2회 필라테스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4월 운동은 헬스 주 6, 필라테스 주 5 일정이었습니다. 운동을 늘린 지 일주일 후인 4월 12일, 일주일 전 인바디와 비교해 다시 53kg 구간으로 진입했지만 근육량, 체지방량이 모두 빠지면서 체지방률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4월 19일은 체지방량이 늘어서 체중이 또 늘고 체지방률도 올라갔습니다. 수치적인 변화는 더뎌도 이때 당시 유산소를 하면 명치 쪽과 상복부, 팔 뒤쪽에서 엄청 땀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4월 말로 가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4월 26일 체지방률이 21%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전주에 비해 1.2% 줄어 있었고 체지방량, 복부지방, 체중 모두 줄어들고 근육량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체지방률 21%대를 보면 전날 잰 눈바디와 다음날 잰 눈바디가 정말 달라 보이지 않나요? 저는 26일 몸 상태라면 분명 어차피 달라지지 않을 텐데 라는 무의식과 함께 저녁에 피자 한 판을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참고 다음날이 되어보니 이렇게 몸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정리하면서 생각한 건데, 체지방률 21% 구간은 눈바디도 요동치는 불안정한 구간인가? 하는 데이터 하나 가져가 봅니다. 운동 후 또는 식단 후 1, 2주 내에 왜 안 빠지지 하고 의욕이 꺾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같은 걸 먹고 같은 운동을 했다면 며칠 혹은 몇 주 내에 빠지는 구간이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이 이때 생겼습니다. 4월부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약속을 잡을 때도 양해를 구해 샐러드나 포케 위주의 약속을 잡았고 그럴 수 있는 약속만 가졌습니다. 다른 종류의 음식을 먹으면 몸이 달라지지 않았던 2월과 3월을 통해 저만의 원칙을 세운 시기였어요. 나와의 약속인 식단을 약속 때도 예외 없이 지키니까 의지가 더욱 생겼고 운동도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하루 스케줄 중 몇 시때가 약속이니까 몇 시까지 헬스장에 도착하면 몇 분 운동을 하다 올 수 있어 까지가 한 세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완복 3시간 넘는 약속 장소를 갔다 올 때도 그냥 집에 갈까 하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갈까 말까? 언제 갈까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어서 수월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경험들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플랜이 5월이었어요. 5월부터는 눈바디도 매일 쟀었습니다.